시계 바늘 말고 태국 보살 맨날 시계 바늘 노래 부르던데 시계 바늘 다 알죠? 그 말고 시계 속의 톱니바퀴. 어, 시계 속의 톱니바퀴가 굉장히 여러 개가 많죠. 뭐 얼마나 해체를 안 해봐서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수십 개 되는 것 같아요. 복잡한 시계일수록 정확한 시계일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런 시계 속의 톱니바퀴처럼 척척척척척 이렇게 척척척척척 계산돼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거죠. 어, 이 우리가 이제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시계 속의 톱니바퀴처럼 굉장히 수학적이고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그야말로 인과응보가 딱딱딱딱 들어맞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면 대충 보면 이렇게 우리가 태양이 뜨고 지고 아침이 새로 오고 저녁이 오고 달이 뜨고 지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규칙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조금 있으면 해가 떠요. 삼척 동자도 다 알아. 조금 있으면 해가 뜬다는 거. 이거는 이렇게 물론 태양이 이제 이렇게 폭파되고 나면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금 당장은 거의 내일 오늘 아침에 태양이 뜨는 시간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이미 계산이 돼 있고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죠. 예, 내일 비 올까? 일주일 후에 비 올까? 1년 후에 비 올까? 1년 후에 이날 비 올까? 우리는 이제 혼란스러운 이유가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 아니면 우연이다. 불확정성이다. 뭐 이렇게 이런 것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어떤 때는 운명 되어지는 것 같아. 다 이렇게 아구가 딱 나는 지금 뭘로 태어나서 직업을 뭘로 가질 것 같고 나이가 몇 살에 죽을 것 같고 뭐 몇 살에 꼬꾸라지고 뭐 몇 살에 병나고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우주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잖아 보면. 그런데 또 안 그런 것 같아.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날씨 봐요. 해가 뜨고 지는 거 하는 건 정해진 것 같은데 날씨는 안 정해져 있어. 뭐지? 우리 또 사람 만나는 것도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것도 어떤 때는 이제 필연적으로 만나는 것 같아.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만날 사람은 꼭 만나는 것 같아. 근데 어떤 때는 평생을 만나서 어렸을 때 만나고 있던 사람도 평생 동안 못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때는 만남이라는 것도 운명 지어진 것 같고 만날 사람은 꼭 만나는 것 같아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착착착착 굴려가는 것이 인과응보가 정확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자꾸 드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이제 이렇게 공덕도 하나도 짓지 않는데 제사도 하나도 안 모시는데 큰 부자가 되고 나는 이렇게 제사를 맨날 모시고 좋은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맨날 가난뱅이고 이래 되니까 이건 이렇게 부처님 말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인과응보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불확정성처럼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톱니바퀴처럼 척척척척 흘러가는 인과응보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불확정성적인 것도 계산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왔죠. 어, 데이터로 예측을 하고 거기 그 예측이 대충 맞아요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이 지구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물론 태풍이 어느 시점에 일어난다 몇 시에 몇 시 어느 방향으로 간다 뭐 일본 방향으로 간다 대만 방향으로 간다 대한민국으로 온다 이런 것을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죠. 아닐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나 이제 과거랑 다르게 몇 월 달쯤에 일어난다라는 것은
이제 알고 또 어느 방향으로 대체로 갈 거다 하는 그 맞추는 확률도 많이 발전이 됐어요. 또 바람이라는 것들도 이게 제트 기류가 있고 무슨 이제 이렇게 무슨 해류도 어느 해류로 이렇게 가는 것들도 다 조사가 이제 많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지구에서 그 바다의 방향, 또 바람의 방향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조사가 돼 있고 또 이렇게 이제 그 비가 오고 안 오고를 1년 후에 오늘 비가 오고 안 오고 어떻게 예측해? 라고 하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1년 후에 오늘이 올 확률이 더 높고 더 낮고 최소한 이렇게 그 우리가 예측이라는 것도 100% 예측이라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은 예측도 있어요. 1년 후에 1년 후에 그, 그 날씨가 어떻냐라는 건 둘 중에 하나죠. 날씨가 흐리거나 맑거나. 1년 후에 오늘은 흐리거나 맑거나.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1년 후에 날씨는 흐리거나 맑거나. 아니, 이게 불확정성이 너무 커버리면 1년 후에는 지구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불덩어리 속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물로 다 뒤집어져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런 큰 불확정성은 내버려두고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최소한 흐리거나 말거나가 된다는 거죠. 50%까지 훅 줄었죠. 그리고 그 과거의 데이터를 쭉 살펴보면 흐린 날이 더 많거나 맑은 날이 더 많을 수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제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죠. 보통 4월 달에는 비가 좀 많이 와요. 다른 달에 비해서 4월 달은 비가 많이 오죠, 그죠? 봄비 있잖아, 봄비. 봄비, 봄비. 나를 울려주는 봄비 있잖아. 봄비. 그런 것처럼.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삶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나 자신의 마음 다스리는 거하고 무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살님에게 욕지거리를 하고 화를 내고 무시하면 보살님 당장 반응을 하죠. 반대로 똑같이 나에게 욕을 하고 막 불만을 내세우겠죠. 그런 것들도 이렇게 주고받는 반응들이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주의 있게 듣고 와 그거 들을 만하다. 아, 스님 법문은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런 것들도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예측을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또 필요하면서도 좋아하는 이런 말씀들을 제가 전해드려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졸리기만 하고 스님들은 고문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래 될 수가 있잖아요. 잘못되면.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예측이 가능한 또 톱니바퀴처럼 우리 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선거가 미래통합당이 폭망하고 그, 그 민주당이 흥하고 한 건 왜 그런 거냐? 보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너무 무대포식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정치를 해온 거예요. 정말 무대포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도 너무 과격한 말이 너무 심했고, 모든 의원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의원들이 언행이 너무 무대포식으로 그냥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어, 너무 보수 쪽에 이렇게 생각들을 가지고 국민들의 전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감정에 의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무대포적인 이런 것들이 많았고 역시 선거 운동 선거 전략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 당이 잘 될 거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다 불만을 갖고 있어. 경제가 폭망했잖아. 뭐 했잖아 하면서 감정적으로 사람도 이럴 거야라는 추측으로 대응했고 또 선거 전략도 사람들한테 계속 그 말만 계속 했다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고 좀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여론조사도 더 꼼꼼히 하고 여론조사를 결정적으로 안 믿었어요. 이게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그걸 안 믿고 샤이 보수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분명히 여론조사를 하면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면서
말로만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아니면 대답을 안 하거나 부동층이 많을 거야. 그런 이제 기대를 계속하면서 선거 전략을 폈단 말입니다. 결국은 참혹한 패배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민주당은 굉장히 데이터를 활용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어. 쭉 이렇게 해온 이렇게 정치를 해온 거 보면 나 같은 사람은 너무 불만이 많아. 제대로 좀 할 거야. 너무 점잖 빼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대신에 이제 이 신뢰를 잃는 행동들을 덜 하게 됐죠. 물론 진보적으로 모든 것을 관우나 장비처럼 막 전쟁터에 나가서 쫙쫙 해가지고 이렇게 뭘 해내는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조직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선거 전략도 데이터를 충분히 엄청나게 많이 활용을 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과 같은 결과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움이라는 게 왜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좋은 대학 나오고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고 합격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한다는 건 데이터를 안에 넣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안에 넣어서 그걸 데이터를 조합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영리하게 잘 지혜로 연결시키는 게 이제 공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계속 해낸 사람은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졸업하고 나서도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승진을 계속하고 공무원이 돼서 계속 승진을 계속하고 이 사람은 데이터 활용을 잘 한 거예요. 불확정적으로 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세상에 맞게 그렇게 해온 것이죠. 예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사람도 보면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은 참 같이 있으면 힘들어요. 아침 말 다르고 저녁 말 다르고 아침 기분 다르고 저녁 기분 다르고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이게 예측이 이렇게 하기 감정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이게 이게 이렇게 너무 변화폭이 큰 사람은 우리 같이 상대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런 사람은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은연중에 학습 효과를 통해서 인과응보를 몸으로 이렇게 잘 체득을 하는 사람도 있죠. 선한 말을 하면 선한 것이 나한테 오고 악한 말을 하면 악한 것이 나한테 오고 이런 것을 스스로 살면서 잘 익혀온 사람은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하고 원수지지 않아. 될 수 있으면 원한 관계를 만들지 않아. 원한 관계 만들면 자기가 힘들거든. 괴롭거든. 나한테 다시 내가 나쁜 말을 하거나 이간질을 하거나 어떤 소문을 퍼뜨리거나 이렇게 하면 결국은 나한테 더 나쁜 것이 내가 더 힘들어져. 보면 감정적으로는 사실 뒷담화하는 게 재밌죠. 남의 구린 것을 듣고 싶기도 하고 또 얘기하다 보면 우리 남 잘한 얘기는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남 못한 얘기 하기가 막 이렇게 그런 얘기 떠들기가 쉽잖아요. 다른 구린 얘기 황산수입 어떻더라 이러면서 이렇게 구린 얘기 하는 것은 더 재밌어 이상하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과보는 생각지 않고 내가 이게 본래 먹는 것도 맛있는 거 먹으면 달콤한 거 먹으면 좋잖아요 기분이. 그러나 과보는 뭐예요? 달콤한 거 자꾸 먹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달콤한 거 잠도 적당히 자야지 너무 많이 자면 그렇고 칭찬도 적당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으면 사람이 괴상해지고 그러거든요. 재물도 적당히 가져야 되는 거지. 자기가 넘치는 만큼 탐하고 욕심을 내고 많이 갖게 되면 이게 뭐 다를 수가 없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 이제 예,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인과응보에 대해서 살면서 학습이 잘 된 사람은 그 원한 관계를 만들지 않게 되고 서로 감정이 갈등 관계를 만들지 않게 되죠. 이거는 사람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노력해서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사람이 있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람들하고 너무 잘 지내고 사람들한테 늘 퍼주고 뭐 사람들한테 칭찬 늘 받고 존경 늘 받아. 그런데 사실 저절로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절로 된 사람인 것 같아도 가서 물어보면 많은 경험들을 하고 많은 정말 가슴이 다 그 썩어 내려앉는 가슴이 아픈 많은 경험들을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어, 결국은 누군가는 어떤 경험들이 학습이 잘 돼서 그래서 인과응보가 저절로 몸에 체득이 돼서 어, 사람들과 늘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남의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또 반대로 경험은 정말 똑같이 많이 했어. 아니 오히려 더 힘들어. 왜냐하면 계속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갈등이 20대도 계속 갈등, 30대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정말 삶이 정말 우여곡절이 처절해. 그런데도 안 바뀌고 내 잘못은 생각지 안 하고 네 잘못이 모두 사회가 잘못이고 만나는 모두 이거 잘못 조상 탓이고 부모 잘못만 그렇다고 이래 되면 이제 이 많은 경험들이 오히려 이 스트레스가 되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핥혀버리는 자기를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법이란 건 참으로 이렇게 부처님이 대단한 게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늘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라고 간단한 진리 같지만 사실 모든 관계 상호 관계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평평한 공간적인 우리 지금 이 공간적인 관계에서도 연기적인 거고 시간적인 관계에서도 오늘 이렇게 행동하면 내일은 저렇게 되고 모레는 저렇게 되고 후에는 저렇게 되고 이게 예측이 이제 가능하다고요. 머리로 예측한 것이 가슴으로 예측까지 돼야 되는 거죠.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입은 딴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착하게 남을 칭찬을 많이 해야지. 머리로는 알고 있어. 칭찬을 많이 해야지. 근데 입으로는 이제 나불 이제 계속 나불대. 이제 이래, 이래 되면 이제 머리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아직 안 온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철이 든다라는 것은 시간을 깨닫는 거거든요. 시간을 한 철, 두 철, 세 철이니까 이렇게 우리 평평한 공간적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 상호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시간적인 관계에서도 상호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서로 아는 관계에서 아무리 잘해줘도 누군가 하나는 나를 배신하거든요. 누군가 하나는 나의 등에 칼을 꽂거든요. 그러니 이제 내가 잘해줬는데도 이런 일 생기네? 또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봉사를 정말 잘 열심히 하고 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가 60이 되니까 폭망하더라. 아니면 사고가 나더라. 아니면 뭐 누가 주변에 이제 누가 죽더라. 이래 되면 이제 에이, 그 공덕을 많이 지으면 좋은 데 간다더니 잘 된다더니 다 틀린 말이네. 아이 부처님 뭐 없네. 이러면 한 1년 동안 열심히 삼천배를 했는데 아들이 고3 시험에서 시험 점수가 꽝이야. 이러면 이제 이렇게 그 마음에 야, 기도가 별 필요 없는 거네. 효과가 없는 거네. 기도했는데도 오히려 이러네.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실망감 갖게 되는데요. 이 평온하던 바다에서도 태풍이 일어나게 마련이에요.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그 안전하게 계속 뭐 태양계가 운행이 되고 그런 게 아니죠. 태양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폭파되기도 하고요. 갑자기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다가도 어, 태양계 내 태양 안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나면 그 전자기파가 여기까지 밀려와서 여기 지구는 그냥 지구의 그냥 멸종이 슝 될 수가 있게 되죠. 우리는 굉장히 나약하죠.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런 것처럼
예견되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전혀 이 뜻밖의 상황들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 뜻밖의 상황도 인과의 원리, 굉장히 오랜 시간을 놓고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개미를 탁 밟아서 죽었어. 우리한테는 별거 아니에요. 그건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개미를 밟은 거야. 죽였는지도 몰라, 우리는. 그러나 개미한테는 엄청 내가 무슨 잘못을 내가 사람한테 밟혀 죽었나? 이래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과가 이렇게 거시적으로 볼 때 인과가 있고 메시적으로 볼 때 인과가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해가 뜨고 지고 해가 뜨고 지고 하는 인과가 늘 있는 것이지만 또 크게 보면 태양계 자체가 그냥 그 우주에 커다란 황산이라는 신이 나타나가지고 태양계를 입으로 훅 불어. 그러면 태양계가 휙 날아 다 폭파되고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태양계 안에 있는 우리는 순식간에 샹 멸종이 땅조차 지구조차 태양계 전체가 슝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조차도 사실은 이제 크게 보면 인과의 커다란 틀 안에서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황산이라는 신이 괜히 나타났겠어요? 그것도 어떻게 인과적인 인연으로 인해서 나타나 가지고 괜히 휙 불었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불었겠죠. 크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재앙이 한 번씩 생기는 이런 것들도 또 다른 하나의 인과의 과정으로, 그러니까 이 톱니바퀴가 많은 거예요. 하나의 톱니바퀴가 아니고요. 시계 속의 톱니바퀴보다 훨씬 더 많은 백천만 개의 톱니바퀴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너무 거대한 톱니바퀴가 있고요. 우주가 빅뱅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예, 그리고 좀 덜 거대한 톱니바퀴, 아주 미세한 작은 톱니바퀴까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톱니바퀴가 있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톱니바퀴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뜻밖의 일들이 생기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뜻밖의 일이 아니더라. 내가 가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다리가 빠졌어. 이건 뜻밖의 일인가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인가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나는 평상시에 계단에서 잘 넘어져. 그러면 더 자주 그렇게 있을 확률이 더 높겠죠. 예. 우리 황룡사는 불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화기가 충만해서 불을 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어, 저는 이제 화기가 충만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한 10% 정도는 그럴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인연이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가난해. 내가 불기운이 많은 게 전생에 이 지어놓은 인연 때문에 내가 불기운이 많겠죠. 내가 제복이 많아. 전생에 지어놓은 인연이 있어서 제복이 많고 제복이 적고 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도 보면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아주 오래전 과거였을 수도 있고 이 앞전의 과거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톱니바퀴가 될 수가 있어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톱니바퀴처럼 됐으면 미래는 그럼 정해져 있는 거냐? 톱니바퀴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대는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굴러떨어졌을 때 재수없어 하면서 화를 부럭부럭 내고 누가 나를 밀어서 그런 거지 하면서 아무도 밀지 않았는데 여기 몇 명이지? 하나, 둘, 셋, 넷, 5명 중에 누가 한 명 나를 밀은 거야. 그래서 송고사가 날 밀었겠지 이러면서 송고사님 이리 와봐요. 내가 고발할게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면 송고사님은 밀지도 않았는데 나는 밀었다고 계속 그러고 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이제 싸우게 되면 서로 원결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것도 이 지금 현재 내가 굴러 떨어졌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또 다른 톱니바퀴로 쭉 이렇게 새로운 톱니바퀴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측은 우리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잘못해서 굴러 떨어진 거지 하고 이렇게
그 됐으면 그대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아유, 우리 송고자가 날 밀었네? 평상시에 나를 질투하고 있었나? 아, 평상시에 뭘 원한이 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고발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이렇게 이 위험한 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원리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아무래도 성공된 삶을 살기가 쉬워요. 학습이잖아요. 이번 선거 결과가 이렇게 보면 딱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감정 제어를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 줄 알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민주당의 국민들의 원하는 것을 잘 알고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통합당이 너무 못해서 생기는 너무 못해서 생기는 세상에 이렇게 못할 수 있나 하면서 너무 못해서 생기는 일이. 그러니까 어부지리로 얻었다, 어부지리로. 그런, 이렇게 복이 많다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래서는 또 안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복잡한 이걸 또 재고 저것도 재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 감정에 이끌려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인과를 잘 생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좋게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자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 톱니바퀴 같다고 해가지고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선행도 안 하고 악행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사실은 그것이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악행이라도 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철이라도 들 수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변하질 않아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선행을 하다가 실수하면 또다시 선행을 또 해서 더 잘할 수 있으면 더 갈고 닦을 수 있고 더 좋거든요. 힘들더라도 선행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불하세요.